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계피방 55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고요. 저는 레미입니다. 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레미님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약해드리면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레미님의 20대 초반까지 이야기, 그죠? 20살까지. 네, 20살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우리 시즌의 목표가 누군가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제 담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을 역제안을 해보신 우리 레미님을 모시고 어쨌든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리고 커밍아웃 한 번에 성공한 커밍아웃 스토리와 그쵸. 한 번에 이제 쉽지 않았던 그런 커밍아웃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려 공유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그 이후 시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20대 싶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로 올라온 그렇죠. 그렇죠. 그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네.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대학생 때 어떤 일들을 겪으셨을까요? 일단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진짜 네. 말 그대로 진짜 은둔 생활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짜 조심스러웠냐면은 그냥 일반 친구들이랑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게이들이 많이 가는 공간들이죠. 네. 그런 종로 3가나 네. 이태원을 가는 거조차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런 무서워했다. 네, 되게 무서워했어요. 오히려 더 네. 오히려 오히려 그냥 막 일반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가는 것조차도 네네, 그냥 되게 무서워했어요. 음. 그런 그 정도까지 되게 막 꽁꽁 싸매고 싸매던 시절이었죠. 네네. 그때는. 오히려 그러- 더 벽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네, 맞아요. 느낌이네요. 오히려 약간 더 들어갔어요. 제 스스로 그렇게 지냈었죠. 그때는 그냥. 그래서 딱히 뭔가 특별한 일이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더 없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 바닥에서의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로에 나가거나 이태원에 나가는 그런 것을 그러면은 시작하게 된, 아니면은 누군가를 뭐 다시 친구를 사귀게 된, 이쪽 친구를 사귀게 된 그때가 언제까지 그러면은 은둔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됐던 거예요? 20대 중후반 때까지. 네. 그럼 그때 무슨 또 변곡점이 하나가 있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때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였는데 네. 아무래도 20대 초반에 이제 게이들의 제일 고민거리가 이제 군대잖아요. 네. 그게 뭔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뭔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되게 나는 가족한테 커밍아웃도 망했고 주위에 아는 친구도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쪽 친구가 네네, 없었고 은둔 게이 친구가 생활을 하나 네네네. 없었고 없으니까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하는 그런 심지어 거예요. 저는 어플도 그때 사용하지 않는. 사실 저는 한 번 지금까지도 어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지금 애인은 어떻게 애인분도- 만났죠? 늘 이제 좀 후에 얘기해드릴 거기에서 네네. 만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급 조절까지 해주시고 그죠? 네. 복선을 잘 깔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다려 보세요. 네. 엄청난 맛있다. 스토리텔러시네요. 아니요 잘한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저는 약간 좀 이거 좀 부끄러운데 제가 동양인보다는 네. 서양 쪽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예, 경향이 뭐, 예.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한 13, 14년도 당시가 미국에서 동성결은 되게 약간 뜨거운 감자 약간 그런 걸로 부상될 맞아요. 시기였고 그때 이제 법원에 그게 네. 안건을 올라가면서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유튜브에 그런 퀴어 관련된 영상이 뭔가 폭발적으로 좀 올라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서양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진짜 좀 약간 여기를 뜨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그때 좀 가지게 됐었던 거죠. 그쵸. 그때 막 해서 오바마 시절인가요? 오바마 그쵸? 때고 2015년에 이제 동성혼이 거기는 법제화가 아니라 합법 불법이었던 걸로 기억은 가는데 미국이 잘 몰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법인 주가 있어서 연방 법원에서 그걸 아예 그냥 법제화와 합법화를 같이 시켰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막
어떤 나라들 그쵸, 유럽 국가들 유럽 특히. 국가들이 막 한참 이제 유럽 국가들. 네덜란드 오래됐나? 지지하는 지지 선언도 그런 하고 영상들. 그다음에 실제로 법이 만들어진 나라들도 있고 그 당시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영상들이 올라오고 막 그랬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유튜브는 어쨌든 혼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걸 혼자 음. 보신 거였구나. 그러면 뭔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를 포기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건가요?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었고 진짜 그냥 막연한 게 그냥 여기 살기가 싫었다는 그 감정. 살기가 싫었다. 네. 그냥 이 나라에 살기가 싫었다. 네, 내 주위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럼 굳이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될까라는 네.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게이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건 알았잖아요. 종로에 가면 이태원에 네네네네. 가면 근데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보고 그런 친구들과 잘 지내게봤다는 생각보다 이게 먼저 든 거네요. 네, 탈 맞아요. 네. 한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탈조선 그죠? 탈조선 하고 그때 싶다는 유행하던 마음이. 말이었지 타일조선. 그쵸. 그 당시 진짜 유행하던 말이죠. 이게 탈조선. 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럼 은둔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는 언제였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네네.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가지고 탈한국.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외국인 친구를 좀 사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외국인 친구를. 네네, 왜냐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약간 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약간 인지할 수 이런 있어. 마인드가 네. 되게 강했던 시절이기도 했고 네. 복학생 그래서- 마인드. 맞아요. 강생. 외국인 친구를 그냥 단순히 사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진짜 되게 이상한 어플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해외 친구 사귀는 펜팔 같은 어플이었는데 그런 어플이 있군요. 네, 미야오라는 어플이었거든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몰라요. 아무튼 지금도 있는 어플일까요?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 뭐 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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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 어플을 이제 보다가 그 어플에서도 그냥 남자들만 봤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본능적이었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좀 웃긴 게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네. 뭔가 능력을 키운다든지 언어를 배운다든지 그거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죠. 남자를 만나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남자를 먼저 만나봐야 네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나마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나마 좀 낫겠다 싶어서 일부러 키워드들을 K-팝. K-팝 코리아. 코리아. 뭐 약간 그런 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데 괜찮게 생기신 사진도 올리는 앱이었어요. 네, 사진 올리는 사실상 언어 교류 앱은 다 데이팅 앱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업계니까.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그분은 근데 딱 봤는데 누가 봐도 약간 오픈리 게이인 게 보이는 티가 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 걸어봤어요. 말 걸었는데 그분이 되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냥 가벼운 정도의 언어 교환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하다가 네네.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게이란 걸 알고 근데 네네. 그분은 저를 이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한 2달 정도 지속되다가 펜팔의 관계가.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나는 말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혹시 너 게이냐고 제가 그냥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맞고 나는 오픈된 게이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겠는데 그게 저도 말했어요. 사실 나도 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정말 그분하고 되게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뭔가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처음 생긴 게이 친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가 걔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제 단순한 친구의 감정에서 약간 그분도 저한테 관심이 있었고 저도 그분한테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계시던 분이셨나요? 외국에 펜팔이니까. 네, 미국에 살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연인도 아니지만 친구보다는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매일같이 안부를 주고받는. 네, 거의 그분하고 페이스타임 한 4-5시간 했어요. 그 정도로. 네네. 그래가지고 고백이라고 하는 나는 사실 좀 너한테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 계좌로 쏴주는 그런 장학금 있었죠. 네. 맞아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해외 여행을 이제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부모님이 비행기 표는 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기로 되게 고민을 하고 처음에는 원래 유럽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 덕에 네, 맞아요. 갑자기 미국을. 미국으로 가게 네, 되는. 유럽을 오. 가려고 하다가 나는 사실 너를 알게 된 것도 큰 일인 것 같고 너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오. 내가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을 하냐? 널 만나러 음. 가고 싶어. 네, 이거네.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2014년 초에 알게 아, 됐었는데 14년 초에 네. 알아서 14년 12월에 제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죠. 14년 12월에 14년 초에 알았는데 이제 12월 1년 정도를 그냥 음. 페이스타임 하고 계속 하고 그러다가 하다가 그렇게 가게 된 거죠. 미국을. 되게 용기 있으시네요. 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그냥 뭔가 한국에 살기도 싫고 아.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이제 미국 어디로 가셨나요? 시카고로 갔죠. 시카고. 근데 그분은 이제 루이지애나 사람. 네.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서 만나기로 한 건가요? 그럼? 시카고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네, 시카고에서. 네, 루이지애나 어디쯤에 있어요? 루이지애나? 완전 미국 제일 남부. 루이지애나 네. 남부고 아. 시카고는 저 위고. 그래서 그래서 갔는데 처음 딱 마주쳤을 네, 맞아요. 때가. 그게 되게 약간 저도 해외여행을 처음 가는 거고 이제 처음으로 딱 만났는데 이게 진짜 실존 인물인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 너무 현실감이 없겠다. 네, 진짜 현실감 없어. 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내가 이제 1년 동안 그냥 인터넷상으로 만나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실존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뭐, 2D가 3D가 되는. 뭐 사기를 당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얘기했으면 또 개인적인 스토리도 되게 공유를 많이 했을 그렇죠. 거고. 맞아, 맞아. 내적 그쵸. 친밀감은 엄청 높은데 네. 이 사람은 진짜 실제로 본 적은 없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둘 다 뭔가 되게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되게 재밌게 놀다가 이제 뭔가 더가 있었겠죠? 그런 게? 네, 뭐 왔다 갔다. 네, 뭐 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있었죠. 있어가지고 예. 근데 정말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딱 그런 뭔가에 딱 끝나고 나서 뭔가 마음이 되게 공허했어요. 오히려 약간 뭐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런 모험적인 관계를 원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교보이로 살아와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감정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뭔가 되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확실한데 네. 그 좋아하는 거를 넘어서는 감정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관계가 끝나고 나니까. 막 뭔가 그렇게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몸의 대화를 하고 나면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좋은 관계로 더 갈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네, 좀 그냥 그렇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공허한. 그냥 친구 네. 이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감정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여행을 한 40 며칠을 갔다 왔거든요. 네. 꽤 길게 갔다 네. 오셨네요. 그랬는데 같이 계속 다닌 건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시카고에 5일 있었는데 네. 5일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집에 돌아가고 저는 이제 동부를 쫙 돌고 이제 마지막 걔네 집으로 가는 여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솔직하게. 나는 사실 지금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으니 여행을 하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여행을 가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은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왜냐면 정말 좋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친절하고 착하고 또 외국에서 오는 친구 만나러 시카고까지 그러니까. 와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좋았던 사람이지만 나의 연인은 될 수 없겠다는 거를 이미 알았던 것 같은데 저의 성격 탓일 수도 있고 은둔이어서 그런지 한 사람한테 되게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 사람을 잃으면 나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지? 이런 고민이 되게 근데 또 그만큼 심했어요. 이게 쌓였잖아요. 같이 해온 시간이 물론 네네네. 페이스타임이긴 네네네. 했지만 그러니까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 보냈던 시간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걸 확신을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오래 은둔으로 지내는 게 참 이렇게 누군가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데 영향을 참 미치는.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원이 아니었던 거지.
그치. 그죠, 이제 그죠. 인연이 내가 아니었던 그렇지. 기다려왔던 사람이 그 뭐 다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만났을 때는 특히나. 그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그렇게 동부를 쭉 도시고 네, 그렇게 동부를 돌다가 이제 더- 좀 약간 그러면서 뭐였지? 이제 뉴욕에 딱 들어갔는데 만약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제가 그분하고 관계를 빨리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뉴욕에 딱 도착을 해서 그 뉴욕의 센트럴역인가 아무튼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숙소로 딱 가는데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환상 있잖아요. 뉴욕 하면 막 네. LGBTQ 네, 막 20% 넘고 막. 네, 그 친화적인 환경 네. 그런 걸 딱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했던 게 이제 뉴욕에서 역을 나서서 그러니까 와 하면서 걸어가던 와중에 이제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네. 앞에 남자분이 한 명 있고 네. 그 뒤에 남자분이 한 명 있었는데 네네. 앞에 남자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라고 뒤에 보나 하더니 네. 둘이 손을 딱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니까 이제 내 여기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약간 이게 터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야 된다. 이거다. 이곳이다. 내가 있어야 할 이거다. 곳이다. 이거다. 실제로 그렇게 남자들이 손잡고 다니는 걸 처음 본 거니까. 네, 그쵸. 인생에서 처음 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미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감정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약간 그거를 미련과 못 놓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가야 된다라는 그 연결된 끈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었을 그때 것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제가 알고 한 있는 명이 유일한 네, 그쵸. 사람이었기 음. 때문에 뭔가 더 그러니까 제가 집착을 한 거죠. 놓지 못하고 그래서 여행을 그냥 계속 다 하고 왔는데 그 친구 집까지도 가고. 네, 다녀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네. 여행이 끝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여정으로 거기를 네. 가셨다가 뉴욕에서는 혹시 뭐 다른 게이 핫스팟 이런 데는 가보지 않으셨나요? 그때 당시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은 네네네. 그런 걸 다니기에는 네. 좀.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친구와 약간 사랑보다는 우정보단 가까운 네, 네. 약간 진짜 딱 아, 그 네. 상황인 거예요. 김현우랑 그 김경호 김경호가 부른 그 노래. 사당보다는 의정부보단 가까운. 네, 아무튼 그런 사이가 돼. 네, 그 그죠. 관계가 이제 한 2년 정도? 2년 네. 계속 길게 연락하고 가지셨네요. 네, 맞아요. 페이스타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애인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그렇구나. 나서 딱 보니까 그때가 2016년이고 16년 이제 20대 중후반이 네. 된 거였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해외에 있는 분이랑 한 근 3년 정도를 네 맞아요. 그렇게 연애라고 연애는 하고 싶진 아니지, 않은데 그치, 연애는 뭐라고 해야 아니지만. 돼? 아무튼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경험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해보지 못했을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탈조선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선생님은 탈조선에서 일본 가시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원래는 일본을 가려 그랬죠. 저는 이제 맞아요. 왜냐면 제 인생에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계속 중국어하고 학부 들어가서도 교양 과목 다 중국어를 들었는데 중국어만 공부하다 갑자기 어느 날 교수님이 혹시 일본 가볼 생각 없나 이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연구 과정으로 가게 된 거였거든요. 어느 대학에.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그 연구 과정에 또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카자흐스탄에서 왔고 뭐 그 다 의대 애들이었어요. 왜냐면 나가사키 의대가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막 뭐 필리핀에서 온 애들도 있었고 뭐 네덜란드에서 온 애들도 있었고 미국에서 온 애들도 있었고 이러니까 그 애들하고 막 같이 가끔씩 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커밍아웃이 엄청 자연스러운 거예요. 되게 그 친구들 앞에서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건 님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건 너라서 그런가? 같은데. 근데 또 해외에 있으면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치. 좀 편하게 얘기가 되는 게 있는 그렇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내 일상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어차피 아닌 것 같아. 내가 여기 떠나면 또 안 볼 사람이라 생각도 맞아요. 들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는 박사를 꼭 외국에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계속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아직 앞으로 인생은 깁니다. 그렇죠. 다 이유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탈조선을 못 하게 됐는데도 분명히 레미님도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뒤에 계속 또 무슨 어떤 변곡점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건가요?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20대 중후반이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뭔가 내가 더 이상 약간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약간 본능적인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친구랑 3년간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와중에는 다른 뭐 한국에 있는 다른 게이 친구를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없었어요. 네.
그냥 어차피 탈출해가지고 살 거 그냥 이 조선반도에는 그냥 난 관심도 안 둘 거다 이런 거였나요?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약간 애매한 관계긴 하지만 이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 딴 사람하고 관계를 생각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뭔가 약간 되게 두려웠어요. 약간 두려웠다. 네, 20대 중후반이 되고 여기서 더 한 번 내가 나오지 않으면은 나는 진짜 평생 나 혼자 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정말 확 들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에 이제 퀴어 유튜버 분들이 이제 활동을 아마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쯤이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정모를 여신다고 하길래 이때 아니면 진짜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모.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는 이제 은둔 생활을 청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모를 나가기로 했죠. 나가기로 했는데 정모 장소가 어디였어요 혹시? 여기 근처였어요. 여기 근처. 홍대 네. 근처. 네. 사람마다 그 어떻게 이런 씬에 처음 내딛는 방법이나 그 과정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유튜버의 정모. 네. 그 정모 나갔을 때 그 거기서 뭘 했나요? 사실 그때 8시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녁. 저녁 8시가 정모 시간. 네네 8시였는데 제가 평소에도 약간 약속 시간보다 엄청 빨리 도착하는 편인데 오늘도 빨리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어. 그때 당시에 8시였는데 제가 6시 반에 홍대에 도착했어요. 근데 못 갔어요 거기를. 용기가 너무- 안 나서. 네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진짜 가까운 거리 있는데도 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역 근처에 있는 이디야에서 8시까지 1시간 반을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딱 그 유튜버 분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분이었어요. 다른 네, 분. 다른 분이 도움을 운영하시는 같이 가기로 분, 하신. 뭐 이렇게. 아니요, 운영. 네, 약간 운영하시는 정보 분이 매니저 그런- 같은 네네네.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걔들을 처음 이렇게 많이 만나는 자리였겠네요. 네 맞아요.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때 일단 너무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냥 뭔가 신기했어요. 나 말고 게이들이 이렇게 많네. 네,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그런 경험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약간 이 공간에 있는 모두가 게이고 나는 이 공간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성적 지향으로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네네. 그때 사람들하고 나누면 그 얘기를 나누기가 쉬웠나요? 왜냐면 얼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계속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 당시의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대화가 뭐 그 이후에 생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친 점이 있나요? 네. 일단 그 첫 정모에서는 진짜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냥 웃기만 사람들 얘기 네, 듣고 그림처럼 있다거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유튜버 분이랑 좀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의 집에서 이제 거의 살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늦바람이 무섭다고 정말 제가 그 당시 살던 집하고 그분 거리가 한 1시간 반 이상 차이가 났는데 정말 맨날 거의 그 집에 놀러 가서 놀러 갔어요.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네, 약간 그랬던 거죠. 와. 왜냐면은 거기가 뭔가 너무 편안했어요 그 당시. 그랬겠다. 아까 말한 그런 진짜 그러니까 네. 이 막 내가 나로서 응축되고 막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그치. 탁 알게 되는데 네 맞아요. 그 공간 얼마나 편하겠어요. 진짜. 같이 유튜브에 뭐 출연하거나 이러진 그런 않으셨어요? 적은 없었지만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약간 어쨌든 이쪽 사람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때부터?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궁금한 게요. 사실 저도 저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그런 울타리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 저는 20대 중후반서부터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애를 좀 해왔던 그러니까 좀 많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막 엄청 막 이 사람 만났다가 갑자기 뭐 4개월 뒤에 또 헤어지고 또 이 사람 만나고 약간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와는 다른 의미에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된 곳에 그러니까 그 게이들이 있는 곳에 나오게 된 것도 이렇게 살다가 난 진짜 혼자 살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네, 거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네. 그러면 혹시 레미님도
그런 개인적인 가족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애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는데 제가 약간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저도 그 아까 말했던 그 탈조선? 네, 탈조선. 저는 되게 생각해 보면 누구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욕구가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살고 싶다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만나는 분하고도 오늘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형은 나하고 같이 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말을 오늘도 했거든요. 그럼 저는 약간 가족? 제가 선택한 가족을 네네네. 꾸리고 싶다는 욕구는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 주셨던 그 이야기에도 이 말이 있어서 좀 인상 깊었는데 사실은 가족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은 엄마 아빠 뭐 자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서로 선택했겠지. 자식들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선택하는 가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신기하게 보였거든요. 그 네네. 의미가 뭔지를 만나면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커밍아웃에 실패를 하고 제가 그 유튜버분 정모를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서 제가 이제 선택하지 않은 그 기존 가족들하고 갈등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 스스로가 끊임없이 그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니? 그렇겠네. 누구 만났니? 정말 전화가 막 하루에 막 수십 통씩 오고 누구를 만났냐, 왜 나갔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준비하던 시험이 있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시험 공부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시험이 정말 1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어떻게 나 자신으로서 살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해서 그냥 일단 그 내가 존재해야 그 시험이 존재하는 그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 시험을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이 사람들이 나를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나를 자꾸 통제하려고 들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와서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다. 네네.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게 아닌데 물론 그들이 나를 받아줬다라면은 충분히 뭐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 반대로 내가 선택한 사람들로 내 주위를 채우고 싶다라는 채우고 싶다. 그 욕구가 되게 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뭐 애인과의 동거라거나 네. 이런 거 네, 형태의 네, 가족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선택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게 또 그런 되게 그렇게 또 의미가 있는, 있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면 약간 가족에서 벗어나서 약간 혼자 독립돼서 자취를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는 마음을 좀 예전부터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맞아요. 시도는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시도를 정말 항상 마음에 품고는 있지만 약간 현실적으로 제가 아직 돈을 막 혼자 살 만큼 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근데 항상 말은 해요. 그 지금 만나는 분하고도 우리가 서로를 약간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같이 살자는 말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서로를 책임진다. 뭐 시기는 이제 뭐 각 커플이 정할 그쵸.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모든 그런 것은 다 경제적인 게 가장 그쵸. 기본이 돼야 돼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집에 알려도 되고 안 알려도 되는데 어쨌든 동거인이 생긴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저 최근에 이제 합친 지 이제 몇 개월 됐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사뭇 다른 게 저는 20대 초반에도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초반 내내 20대 중반 전까지 그 대학 시절 내내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살 때는 크게 뭐 얘기가 없었는데 애인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였지. 일반 친구였는데 이제 한 30대 넘어서 룸메를 또 들인다 뭐 같이 고양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되게 좀 왜? 누구? 어떻게 만난 너무 사이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냥 사회에서 만났다고 사회 친구라고. 하긴 뭐 학교 친구면 뭐 이름도 알고 할 텐데. 업계 친구야 이랬지. 뭐 실제로도 업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야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냥 적당히 눈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 그 가족이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도 되게 실제로 닥치면 또 네. 고민을 해보자는 부분이 있지 그런 게 않을까. 진짜 좀 클 것 같아요. 사실 경제적인 것도 크지만 저는 가족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고민도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 기존 아까 말씀하신 선택하지 않은 가족들하고의 그런 문제들. 저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하면서부터 가족이랑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네네. 아마도 가족이랑 이렇게 뭐 누나랑 사시고 계시지만 가족이랑 계속 사는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저도 갈등이 되게 심했을 거란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나와 살 지가 오래되니까 그렇죠. 뭐 한 몇 달에 한 번 보는 게 가족이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그렇죠. 그냥 아닌 척하고 잘 지내다가 와서 서울에서 그냥 혼자 생활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족과의 갈등을 좀 경감시키는 데는 혹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또 이제까지 얘기를 되돌아보면 분명히 또 홀로 산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또 그것 때문에 있을 가족들의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족들이 자꾸 참견하는 지점 게 있을 수 이 점이 있겠고.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죠? 네네네. 참 나 자꾸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네, 뭐예요? 여기 삼식님 있었으면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나음 당했다 약간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나음을 당했다. 원치 않게. 네, 원치 않은 거죠 사실. 삼식님 있었으면 그 얘기 하셨을 것 같아. 네, 남녀 두 갑자기, 사람이 내가 원치도 않는데 갑자기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왔어. 그렇게까지 가진 말고 그냥 그냥 피동에 나음 당했다지. 나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지. 네, 나의 의지가 들어가지 과정에서는. 않았죠 사실. 두 사람의 의지, 내 의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약간 좀 그 분위기를 좀 반전해서 그 지금 만나는 분은 그럼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정모에서 이제 제가 거의 그 집에 살다시피 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분이 인스타에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그 제가 만나는 분은 이미 그분 알고 있었어요. 그 아, 친한 네, 분. 유튜버 분 알고 있어서 몇 번 같이 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인스타에 딱 사진이 올라왔는데 처음 보는 애가 올라온 거죠, 사진이. 그래서 네. 뭔가 좀 막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 진짜 엄청난 집돌이시거든요. 그리고 알죠. 잠이 정말 잠만 보, 잠만 이런 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반인이 상상하는 그 수준의 잠을 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닉네임이 그렇구나. 네 맞아요. 맞아. 먹고 자고 해서 그분이신데 올라왔는데 이제 그 날도 이미 거기서 놀고 있고 저는 저녁을 이제 먹고 있었는데 네.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저 애인분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뭐 밥 먹고 있는데 오라고. 근데 평소엔 정말 안 움직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싶다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사실 처음에 들어오는 장면만 기억나고 그 나머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애인 그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너무 긴장하고 처음 오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이 그날 코트 입고 갔거든요. 심지어 좀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왔는데 좀 기억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땐 그렇게 헤어졌는데 다음에 또 제가 그날도 그분 집에서 놀고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저희 애인분이 와서 왔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분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계속 놀다가 그분이 제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약간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길 그냥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같이 다 거기서 이제 잔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고 저는 집이 멀어가지고 네. 일찍 나가야 될 상황이었고 그분도 집이 좀 외박을 안 좋아하셔서 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는데 카톡을 했어요. 이제 서로 카톡을 하는데 대화가 안 끝나는 거예요. 서로 너무 말이 잘 맞아. 통하는 네, 진짜 너무 잘 통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 또 대화를 끝내고 싶은데 안 끝내는 줄 알고. 말 겁나 많네. 말이 겁나 많네. 왜 이렇게 안 끝내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대화가 정말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너무 약간 다른 사람한테서 약간 느껴보지 못했던 말이 잘 통하네. 네, 너무 말이 잘 티키타카 너무 잘 됐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또 그분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럴 거면은 내일 강남역에서 만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날이 발렌타인데이였거든요. 처음 이제 따로 만난 날이.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초콜릿을 사달래요. 그래서 사왔다는 끼부렸네. 사왔다는. 그렇게 사온 게 아니고 사달라. 네, 사달래요. 관심이 나한테 이 사람은 100%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몇 번 만났어요. 사줬나요? 그 초콜릿 사줬어요? 제가 사줬어요. 끝까지 받아내더라고요. 귀여워. 그래서 초콜릿을 사주고 그 이후로 몇 번 만나다가 되게 급속도로 친해져가지고 따로 만난 지 정말 별로 안 돼서 사귀자. 사귀게 되었어요. 그 지금 꽤 오래 사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인연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만추다. 이게 자만추지. 그러니까 그 유튜버의 정모로 네네.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연애 처음 해보시는 네, 거니까요, 맞아요. 그죠? 네네. 그럼 참. 아까 말씀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왜 이 사람이 나랑 정말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건가? 어제도 그 얘기 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왜. 네네. 그러면 약간 은둔일 때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집착, 아까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집착이라든지 아니면 네네네. 어쨌든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네요. 보면. 살짝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그분이 별로 잘 표현을 하는 스타일은 표현하는 스타일이 네네네. 아니고. 네. 그럼 연애를 하시면서 너무 답답하시진 않으세요? 지금 표정 봤어. 나 지금 표정 봤어. 표정에서 많은 게 읽혔어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시구나. 갑자기 목이 타시나 봐요. 근데 네.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기서 저런 반응이 나오지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진짜. 왜? 저도 아니까 그 그죠? 친구를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특이한 친구다. 그렇죠. 재밌으면 되는 거죠. 근데 두 분이 되게 아까도 우리끼리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네. 그 애인분이랑 말투가 되게 비슷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되게 신기해. 말투가 되게 닮아서. 원래 사랑하면 닮는다잖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주셨던 이야기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제가 있어서 질문을 만들어봤는데 커밍아웃은 일회성 소모품이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말씀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뭔가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제가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일회용품은 한 네. 번 쓰면은 이걸 중고로도 다시 못 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사용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 이걸 사용을 하면은 그 전하고 후가 너무 명백한 차이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게 커밍아웃을 하고 나면은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그 전후가 너무 명백하게 다르다는 건 저는 약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껴가지고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특히나 또 가족한테 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온 커밍아웃을 네네네. 경험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나 싶긴 했어요. 그럼 혹시 커밍아웃을 뭐 여기 더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네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직은 몇 번 안 해봤거든요. 네네. 특히나 친한 친구들이랑 가족한테는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커밍아웃을 이제 경험을 해보셨고 성공적인 것 혹은 뭐 아니었던 것도 경험을 해보셨는데 혹시 결과들이 좋았다면 뭐 가족들한테 했을 때 커밍아웃도 원하셨던 대로 좀 뭔가 잘 풀렸고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커밍아웃은 좀 일회용 소모품인 것 같으니 좀 조심해서 해라라는 것에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까요? 확실히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커밍아웃 자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뭔가 나쁘다고 하는 오히려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건데 저는 그게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뭔가 소모품이라는 약간 좀 어찌 보면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한 거고 만약에 제가 결과가 좋았거나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표현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어찌 보면 사실 그런 반응이 두려워서 아직은 혹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굳이 그런 생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저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데 아니 가족에 대한 얘기. 아니 가족이든 친구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친했던 친구라고 해요. 대학 친구. 하지만 걔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많이 그렇게 자주 안 그쵸. 보잖아요. 연락도 자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친했던 친구 만나면 좋은데 굳이 여기서 내가 커밍아웃을 해서 뭐 관계를 뭔가 어떻게 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지. 용기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 아니에요. 용기라기보다는 용기 문제는 아닌 것 선택의 같고. 문제니까. 커밍아웃은 항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맞아요. 온전히 그것도 본인의 몫인 거지. 그래서 이쪽 친구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이 만들어 왔단 말이죠. 전 애인을 통해서도 뭐 생긴 친구들도 있고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점점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이쪽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 친구랑들은 오히려 좀 멀어지게 그렇죠. 되는. 굳이 그 친구들한테 나를 다시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고 그냥 서로 갈 길 가는 중에 그냥 한번 마주치면 그냥 인사나 하고 마는 사이들인데 아쉬울 때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닌데 왜냐면 뭐 어쨌든 친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뭐 아기도 낳고 뭐 이렇게 아, 친하게 그건 있죠. 서로 네. 연락하고 막 모임하고 하는 걸 맞아요. 보면서 그건 있어요. 나는 이제 네. 거기를 안 가게 되는데 그쵸, 안 가는 게 못 가게 편하니까 되죠. 안 가는 게 편하니까 안 가게 됐는데 음. 그런 게 뭐 아쉽지 않냐면 그건 아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그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정체화를 완전히 확 끝낸 게 이제 21살 때부터 이제 그런 걸 해서 딱 2년 걸려가지고 23살 때 아예 나는 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실 23살 때부터 이제 저는 새 인생을 살았다 약간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사실 커밍아웃을 했던 거는 이제 그때 매추 형이 이야기한 거를 들으면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완전히 정체화를 한 건 23살 때였어요. 그래서 네. 23살 때 이후로는 이제 새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커밍아웃을 정말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일본을 다녀와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군대에서 한번 그 갔다 오면서 원래 군대에서 그 저기가 다 처지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자기 인간관계가 다 그냥 잘려나가고 한번 걸러지나요? 네, 한번 걸러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본을 갔다 오고 나니까 한 번 더 걸러졌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한 번 더 걸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후에서부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나 자신한테 솔직하는 게 그래서 그 뒤엔 저한테 굉장히 더 중요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랑 나랑 멀어질 건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저 사람이 걸러질 사람이면 내가 말한 다음에 약간 꺼져. 만약에 뭐 원치 않는다면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내 자신한테 솔직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내 인생에서 꺼지세요. 약간 이런 태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저는 사실 이런 게 부럽긴 해.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고마워요. 멋있는지는 어쨌든 이것도 다 선택의 문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올리브 영식 제가 표현하는. 근데 저기 혹시 제가 개인 건 아세요? 약간 이런 그죠? 예, 그런 말투로 이제 제가 커밍아웃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삼식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여기는 올리브 형식이고 그래, 거긴 찾아가는 찾아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세금 같은 느낌? 넌 나를 아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 네, 그렇죠, 그렇죠. 삼식님은 사실 최근에 하셨잖아요, 최근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교류의 횟수가 많이 떨어진 사람한테까지도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거 보면은 그런 건 진짜 약간 뭐라 그러지? 멋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양한 커밍아웃 과정을 거치고 그렇죠. 근데 그 거치는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이 이제 앞으로의 커밍아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님이나 삼식님은 좀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은 그렇죠. 있어요. 제 주위 사람들이 참 좋았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거를 계속 경험을 하면서 지금의 저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참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시기도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좋아야 되고 참 운이 결국은 따라야 맞아요. 괜찮은 커밍아웃이 되지 않나라는 참. 그래서 레미님도 사실은 뭐 좀 성공적인 커밍아웃을 더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좀 더 운동 기간이 좀 짧았을.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사실 안 해봐서 아직은 제가 해본 커밍아웃은 사실 제 상담 선생님들한테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뭐 하게 된 계기도 처음에는 막 전 여자친구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불편하죠. 아무래도 이제 내 스토리를 다 이제 말을 해야 이제 정확한 피드백이 오니까 다음 두 번째 미팅을 갔을 때 사실은요 하고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걸 해봤거든요. 근데 그 상담쌤 어쨌든 상담 나랑만 하는 거고 이제 그걸 비밀 유지해야 그쵸, 되는 원래는 그런 그래야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어쩐지 말하면서 뭔가 이상하긴 했다 들을 때 이런 단어 사용이나 얘기를 이런 게 조금 다르다. 그랬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누가 뭐 헤테로들은 애인이란 말 사용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머리를 이제 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능숙하신 분들은 이게 여자친구랑 얘기가 아닌데 아시는 거죠. 어떻게든 티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의 상담은 근데 어쨌든 더 편해져서 진짜 속얘기까지 다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맞아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굳이 다른 친구나 가족들에게는 굳이라고는 하는데 뭐 웬만하면 좀 알지 싶기도 해요. 뭐 이때까지 사실 들키셨잖아요. 네, 몇 번 얘기했지만 그쵸. 사진을 들킨 적도 아버지가 있고 너 사진에서 그러니까 근데 나만 내가 말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그치. 몰라. 그냥 다들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맞아요. 얘가 언제 얘기하나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가 결심이 안 서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음. 결심이 안 서고 그런 두려움이 어쨌든 늘 어쩔 수 없이 이쪽 사람들은 계속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결과는 그렇죠. 사실 까보기 전에 모르는 거여가지고. 어. 항상 슈레딩거의 마음으로. 그럼 레미님 너무 궁금한 게요. 네네네. 지금은 그럼 스스로 은둔이라 표현하시나요? 살짝 경계선에 아, 있는 경계선에 것 같다고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애인 빼고는 뭐 어쨌든 친구들이 이제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좀, 여기 네. 3명까지 포함해서. 네. 상대적으로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약간 사람들 앞에서 막 긴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예전보다 많이 사라진 편인 거죠. 혹시 어떤 긴장?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 유튜브 정모 갔을 때 막 네네 그죠. 이렇게 네네. 얼어버렸던.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긴장은 어느 정도 좀 덜 네, 하시는 요새는 편? 약간 오히려 좀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아까 되게 본인을 많이 들어요. 표현했잖아요. 조용한 관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방송도 출연하시려고 네, 연락도 하셨을 그렇겠죠? 거. 네네. 그리고 심지어 곧 이제 열리는 프라이드 페어에도 참가를 신청을 하셔서 나가기로 하셨죠. 이거 네. 송출될 쯤에는 진짜 네, 곧 지금이에요. 그때. 그렇죠. 네. 이게 원래 9월에 프라이드 페어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공지가 올라도 11월로 밀렸어요. 밀리고 네. 또 더 넓은 장소로 맞아요. 간다고. 네네네. 네, 그래서 성수에 있는 장소로 옮긴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레미님이 그리신 작품으로 이제 이번에 프라이드 페어 출 뭐라 그래야 돼? 출품 너무 너무 부끄럽네요. 사실 너무 출전? 네. 뭐라고 출전 아니면은 예, 출작 뭐 그 아시죠? 개피방 나오신 분들 다 잘 되신 거. 그럼 원래 잘 되시던 분들 아니었나요? 네, 원래 잘 되던 원래 분들이 여기 나온 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재밌으시라고. 아무튼 네, 이제는 이제 약간 은둔을 어느 정도 좀 벗어나서 네,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 쓰고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 친구들을 폭넓게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쪽의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국 연애도 오래 했고 지금 어쨌든 올해 또 뭐랄까 나랑 같이 가족으로서 있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조금 더 있는 건가요? 앞으로의 그런 이쪽 퀴어 라이프 아니면은 이런 소셜라이징 이런 거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친구를 좀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었고요. 그 친구 중에 내가 가족으로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일단은 뭔가 제가 약간 제 컴플렉스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아는 약간 이쪽 지인들이 다 저의 애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스스로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 나는 내가 스스로 누구를 만나지 못하지? 그래서 그거를 좀 제 스스로 깨고 싶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네. 일부러 나오려고 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그 중에서 뭔가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는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비슷하게 사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쪽 처음 나올 때 애인을 사귀었고 애인의 친구들을 통해서 제 지인들이 먼저 처음 생겼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나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 친구들 저도 완전 눈이었으니까 당시에는 왜 내 친구들은 다 그 친구를 통해서 사귄 친구들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만났던 친구들이 또 내 친구 친한 친구가 되고 점점 그렇게 맞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나이가 좀 뭐라 20대 중후반 이후로 나오셨던 분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배님이 왜냐면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에는 그냥 뭔가 친하게 막 그냥 만나서 놀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린 일반 친구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게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잘 안 친해지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을 타고 이제 알게 되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는 뭐 나오셨으니 근데 또 결국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남아서 맞아요. 계속 맞아요.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친해지는 만나더라고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나는 그 친밀도를 만든다고 맞아.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가족들이랑도 사실
피가 섞였지만 안 친한데 같이 오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면 음. 결국 멀어질 수 있고 친구들도 뭐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면 친해지기 마련이라서 맞아요. 그런 거라서 그 마음 맞는 친구들 만드시고 가족 네. 같은 관계를 음. 더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이제 제 애인이랑 또 같이 로시님이랑 같이 또 게임을 게임 많이 같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네네네. 네. 아 되게 웃긴 게 제 형이 맨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로시님이 맨날 이 뭐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아 이쪽 사람 중에 하는 사람 없나 맨날 이렇게 맨날 노래를 불렀는데 딱 계신 거예요 트위터에. 그러면서 너무 좀 그걸로 되게 막 두 분이 친해지셔갖고 되게 기뻤어요. 네. 저도, 네, 정말 궁금하게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 있어요? 아유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빨리 만나게 조만간 해드려요. 봐요. 저희 네네. 저 분당이라서 예, 그렇게 멀지 않으실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네. 예. 그러네. 가깝네요. 한번 집에 오시죠. 저희가 이번에 또 너무 오. 좋습니다. 테이블을 샀어요. 저도 초대해 주세요. 그렇죠. 예. 이제 사람 부를 저기면 저도 게임을 해야 99만. 되겠네요 이제. 안 하면 안 갑자기요? 되겠는데 갑자기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아니야 게임 안 해도 초대해 줘. 선생님, 네, 선생님은 네. 아니에요. 왜요? 바쁘시잖아요. 아니에요. 술이나 들고 오세요. 네, 알았습니다. 맛있는 거 사갈게요. 그러면 그 커밍아웃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아까도 좀 나왔던 얘긴데요. 네. 제가 더 가족들하고 약간 싸우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경제적인 네, 이유였거든요. 경제권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저는 그게 너무 약간 정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어린 나이에 커밍아웃을 하기도 했고 네. 그게 뭔가 좌절되니까 그 이후로 내 삶에 대한 선택지가 되게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족의 수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수능하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경제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말 내가 정말 지금 저도 제가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표출을 했던 거고 그 정도 수준의 마음이 아니라면 저는 약간 한 번은 다시 생각을 해서 다시 생각해라. 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보수적인 입장일 수도 있죠. 근데 뭐 네네. 제가 한번 망해봤으니까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네, 기반해서 그래서 뭔가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적인 네, 네. 뭐가 수단, 하나는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을 방어 하고 수단이 있어야 돼. 그 수단 중에 제일 큰 거는 뭔가 저는 경제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 사람들과 연애를 끊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뭔가 방어적인 수단을 갖춰놓고 하시는 맞아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모 모임 분들이랑 이제 많이 만나고 저도 최근에 또 이번에 새롭게 이사하신 곳으로 또 갔다 왔는데 가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전에 자식과 부모 관계 중에 가장 크게 휘둘 수 있는 게 경제권이라서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은 것들을 어쨌든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니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부모하고 이제 심리적인 독립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부모의 상태가 되게 불안정하고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자기도 그 동조가 돼갖고 당연히 거기에 이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네네네.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근데 전혀 니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때 나오셔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모임을 갈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소자 부모님이나 뭐 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좀 있잖아요. 네 좀 맞아요. 그것 선배님들이 계시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좀 어디서 조언을 구하거나 뭐 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네. 이런 상황인데 우리 부모님이 네. 혹은 뭐 내 친구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가 네. 좀 궁금하시면 네. 좀 그런 단체나 뭐 이미 해보셨던 네. 커밍아웃 해보셨던 분들의 좀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지 것 않을까 같아요. 싶어요. 제가 뭐 부모님 활동가는 아니지만 난 뭐 활동가를 모실 계획도 좀 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하고 뭐 커밍아웃 했는데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부모님들한테 그 부모 모임 연락처를 남겨드려서 직접 통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도 하니까 부모님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보실 수 있게 해보실 수 있게 그렇게 연락을 그러니까
그 회원분들 있잖아요. 회원분들 혹은 활동가분들 중에 그거를 커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좀 심각한 상황이다 하면 이제 그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또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의 도움을 직접 연락을 통해서 하신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커밍아웃을 받으신 부모님들이 인터넷에 어쨌든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살짝 아래 세대 분들은 또 인터넷 사용에 되게 익숙하신 우리가 부모님보다 좀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자녀 몰래 오시거나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직접 찾아와 네, 자녀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내가 찾아보다가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를 제일 위에 나오길래 찾아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이 직접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이 걱정이 된다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생각이 많으신 표정이네요. 왜냐면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도 그렇고 저번 우리 에피소드에서도 그렇고 괜찮다. 아니면 그거 커밍아웃을 하기 이전에 어쨌든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면 된다.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또 동시에 레미님 같이 네.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결국 이 일은 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내일이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굳이 감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매추형 같이 굳이라는 선택을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예시를 보고 희망을 갖고 이런 것도 어쨌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낀 두려움의 감정도 분명히 감정이고 그 결국 그거를 어떻게 이제 또 스스로 뭐 이겨낸다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그것과 공존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용기를 낼 수 있는지도 역시 결국에는 또 여러 우연과 여러 상황과 이런 게 겹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한테 막 커밍아웃 하세요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 혹은 지금 커밍아웃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단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은 어쨌든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분명히 은둔 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뭐 물론 사람을 사귀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인생을 맞이하게 될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이제 레미님의 에피소드도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두려움 그리고 그런 것을 어쨌든 나누는데 우리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개피방도 여러분들과 어쨌든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연락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레미님 나오셔서 저희한테 처음에 이렇게 망한 커밍아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었는데 네. 오늘 나와서 말씀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제 인생에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썼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20몇 년 동안 저는 점인 사람이었거든요. 네, 점 할 때 그 점. 그러니까 그 점 상태에서는 정말 사람이 외롭고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점인 상태였다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이 됐다는 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선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들이 저는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개피방이 그런 선이 더 많아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감사하죠. 정말 오늘 쉽지 않은 인생에 관한 여정 혹은 그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시즌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물론 다른 분들도 너무 좋았지만 정말 개인의 서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방송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언제든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지금 다른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네, 저희 뭐 트위터 채널도 음. 있고 뭐 아니면 최근 노션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그 저희가 메인에 올려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방송 주소 이런 거 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저희 여기 구글 폼으로도 계속 받고 네네, 있고요.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나 이메일이 가장 빠르다는 거 네,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